안녕하세요. 치유손길입니다. 오늘은 이 터치펄스 이 살림손길 페이지에 나오는 한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 살림손길, 특히 이제 키네지올로지가 어떻게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됐는지, 원래는 여기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제가 두 번 이야기하지 않고 좀 읽어가면서 편하게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키네지올로지는 건강에 대한 접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키네지올로지가 개발하는 거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한 접근법으로, 한의학 침술 에너지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한의학과 그 한의학의 에너지 모형과 그 다음에 얼마만큼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는지, 거기에 이 카이로프랙틱과 생긴 카이로프랙틱, 그 척추 교정 치료죠. 그걸와 같이 다양한 방식에서 나오는 이 전인적인 전통 방식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한의학을 포함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산림성께서 말하는 에너지 모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은 생명력의 균형을 이루어 흐르면 이 생명력의 양생, 즉 삶이라는 경험 속에서 한 사람이 완전하고 건강하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이 존 T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고요. 매튜 T는 아들이에요. 존 T는 이제 흔한 말로 죽었고, 그 밑에 이 매튜 T가 이 살림손길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 책을 썼는데 어쨌거나 이 밑에 있는 김남석, 유상욱, 이지영, 주동우, 최우석 요 분들이 한의사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대부분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걸 번역해서 약간 직역한 부분이 많아서 듣는 데는 좀 다소 이해 안 가고 좀 두리뭉실한 부분이 있지만, 뭐 이해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쭉 읽어갈게요. 이러한 관점, 즉 불편함과 어디가 불편하거나 통증이나 질병이 그 사람의 생명 에너지, 곧 이 생명력의 불균형이나 이 봉쇄에 의한 증상이라고 보는 거죠. 이해 가시죠?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특정한 질병인자들도 사람이 경험하는 특정 증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전인적인 접근법은 한 사람의 전체와 그의 생명 에너지, 여기서는 라이프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루어 자연 치유 체계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뭐 약을 먹어서 그 병을 이렇게 뭐 죽이거나 치료를 막 이렇게 없애거나 해서 치유를, 뭐 우리 몸이 뭐 이렇게 안 아프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한 질병이 있어도 우리 몸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조금 촉진해서, 또는 이 균형이 깨져 있으면 이 균형을 올바르게 통하게 잘 해서 우리 몸에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삶에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 그 사람의 삶과 에너지를 조화시킨 이 전인적인 접근법은 가장 강력하고도 안전한 치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명상, 운동이나 균형 잡힌 식사와 긍정적인 생각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최적의 건강 상태로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인류의 탐험을 지지하는 강력한 도구다. 즉, 내 몸과 마음, 영혼을 최적화, 즉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고대에서부터 했던 거에 기도나 명상, 이 운동, 그 다음에 먹는 음식까지도,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긍정적인 생각이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을 회복하는 게, 어디에서 약을 먹는 이런 거를
옛날엔 약이 없었잖아요. 불과 이 약이 좀 개발이 돼서 좀 좋아진 거는 한 2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몇천 년 전, 몇억 년 전, 뭐 이때부터는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아프면 치유를 하고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와 명상, 그다음 운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식사를 통해서 몸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간혹 갑작스러운 급성 상태나 손상이나 몸 안의 미생물 불균형이나 화학 물질의 불균형 또는 순환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망이나 심각한 손상이 임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한 증상에 대해 특수한 치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즉, 생체 바이오 에너지를 올리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급작스러운 갑자기 어디 맞아서 아픈 거거나 칼이 그어서 어디 잘렸다거나 아니면 피가 났다거나 피부가 짜졌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연 치유력으로 도와준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부득이하게 특수한 치료법, 뭐 수술을 하거나 띄어내거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키니지, 즉 금반응 검사, 즉 대체요법, 뭐 대체의학, 뭐죠? 저기 지금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뭐죠? 아, 아무튼 이 대체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오히려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간다는 얘기는 수술, 의사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거는 나쁜 거야 배제하고 그냥 무조건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내 몸에 있는 병균을 다 물리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너무 극으로 간다라는 거죠. 적절한 균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시고 병원 가서도 진찰을 받아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대처요법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대처요법이든 생활 뭐 건강 에너지 뭐 힐링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의학의 힘을 빌릴 수 있으면 빌리는 게 제일 좋아. 약을 필요하면 먹을 수도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 생체의학 즉 바이오 메디신은 발달함에 따라서 이 고혈압 같은 특정한 증상을 포함한 일련의 증상들로 이루어진 즉 이런 거를 질병이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스리는 데에는 약물이나 수술, 치료가 생겨가 닿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치료법은 엄청난 힘은 신체의 생물학적 기능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심지어는 정확하게 이용할 때조차도 상해나 부정적인 부작용, 특히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나 증후군, 뭐 당뇨나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서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해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 좋아지는 것만큼에 대해서 우리 몸의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치료법은 이를 가장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훈련된 전문가들이 현명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진짜 의사 선생님들 공부도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공부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 그냥 어디 아프면 그냥 온리 수술이에요. 왜냐면 이 기업은 목적은 이윤 추구기 때문에 수술해서 돈을 더 많이 땡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 외적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고 그건 무조건 후순위라는 거예요. 거의 후순위.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현대 그러니까 카이로프로텍 의사 선생님들의 교육에도 의학적으로 이렇게 인식된 질병의 진단을 비롯해서 상당 수준의 생체의학적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카이로프로텍들의 특정한 증상이나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거나 이 치료를 위해 환자의 전문의에게 소개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소개를 잘 안 해요. 네. 왜냐면 다른 사람 돈이 뺏기는 거니까. 그러나 이 카이로프랙틱 정통의 그 근접 접근법에 있어서는
전인적이라는 거죠. 아무리 이름을 붙인 질병과 증상이 환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준다 하더라도 카이로프랙터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 카이로프랙터들은 온 사람, 여기서는 whole person이라고 하는데 온 사람 치료하는 것이라는 거죠. 카이로프랙터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병은 이 사람의 어긋난 불균형에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라는 거지, 이 결과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게 왜 나타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치료한다는 게 이 카이로프랙터들의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그런 거겠죠. 추구하는 뭐 목표겠죠. 그래서 카이로프랙터는 1차적인 수단이 이 자세와 척추 배열을 잘 잡아서 온 사람이 최적의 흐름과 순환이 일어나서 균형 잡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은 저절로 좋아진다는 거죠. 이 척추는 신경계통의 핵심, 즉 신체의 지배 체계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건강이란 몸 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몸은 에너지의 소통과 흐름에 장애가 없을 때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각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능하면서 자세가 바른 사람은 건강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 자세가 꾸부정한 사람들을 잘 지켜보면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 바깥으로 오는 스트레스나 뭐 잘못된 뭐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구부정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몸이 올바르게 걷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좀 강성이라고 표현할까요? 스트레스를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마인드도 탱탱하고 몸도 흐름이 원활해서 질병에 잘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카이로프랙틱 전통에서는 몸을 조정하는 내재된 지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내재된 지성은 우주를 움직이는 우주적 지성에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우주적인 체계에 연결되어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카이로프랙터 역할은 내재된 지성과 우주적인 지성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서 몸과 체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여기 나오네요. 즉 19세기 말엽에 자기 치료사였던 디리 파머는 척추의 가시돌기와 가로돌기를 지렛대로 이용하여 자세를 교정하고 척추를 바로 잡음으로써 카이로프랙틱을 재발견했다고 하네요. 이 카이로프랙틱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척추의 흐름, 여기 보이시면 이 척추 보이시죠? 이 배수혈이 흐르는 이것을, 척추를 움직이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또한 베넷 박사와 디자넷 박사는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반사법의 선구자들이라는 거죠. 이 베넷 박사와 디자넷 박사들은 현재 이 카이로프랙틱, 허리를 여기 척추 급돌기나 횡돌기를 잡아서 이런 띡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주는, 그러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거에 대한 선구자라는 거죠. 이들은 피부의 특정한 구역을 깊은 마사지나 가벼운 터치를 활성화시키면 직접 뼈를 작업하지 않고도 근육으로 뼈를 움직일 수 있다고 증명했다는 거. 즉 우리는 이렇게 뼈를 맞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뼈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뼈가 틀어졌다면 이 뼈를 잡고 있는 이 근육들을 가벼운 마사지나 터치로 이 뼈가 원래 자리로, 즉 가장 자연스러운 자리, 가장 저항이 없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여기 보시면 맞성근 이론과
근육 검사 및 접촉 검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웅형근 신경학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 첫 부분의 진화는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잠시 후 이 맞성근 근육과 근육 검사 및 접촉 반사에 대해서 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